그 바보 오빠가 우리 동네를 없앤다고요?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크게 외쳐버렸습니다. 성철이의 시선이 미자에게 꽂혔어요. 처음엔 모르는 사람 보듯 했지만 곧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자, 성철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예전엔 버스 종점이던 동네입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스치던 골목은 이제 반쯤 비어 있었어요. 주황색 철거 예정 스티커가 붙은 집들 사이로 여전히 슈퍼 앞 평상은 남아있고 벽보엔 재개발 주민 설명의 글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25살이에요. 오성건설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부터 현장 이해를 이유로 낡은 동네 재개발 TF에 배치됐습니다. 본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다 갑자기 골목의 흙바닥과 노인회관의 묵은 냄새 속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미자는 일 잘하고 똑 부러지는 척했지만 사실 이 동네가 자기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딱지 사고 IMF 이후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나가던 새벽 어머니가 가습을 꺼다고 소리치던 밤까지 그런 시간들이 여기엔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첫 출근 날 미자는 동네를 둘러보며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빈 집들 사이로 아직 사람이 사는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빨래가 널린 마당, 화분이 놓인 대문 앞, 그리고 여전히 모여 앉아 화투를 치는 할머니들. 미자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동네 끝자락에 있는 노인회관 앞을 지날 때였어요. 그곳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나무 아래서 멈춰 섰어요. 어린 시절 이 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그리고 미자에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바보라고 불리던 오빠가요. 본명은 오성철이었어요. 말더듬이었고 아이들한테 놀림받으면 웃으면서도 눈빛은 늘 어딘가 멀리 가 있었죠. 하지만 미자에겐 늘 다정했습니다. 미자가 넘어져 올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면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던 오빠였어요. 성철이는 미자보다 7살 위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도 성철이만큼은 동네를 떠나지 못했어요.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놀림받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성철이는 주로 동네 어른들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연탄 나르기, 짐 옮기기, 청소하기까지. 성철이의 손은 언제나 새까맸고 옷은 언제나 구겨져 있었어요. 미자가 중학생이 되던 해봄, 성철이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밤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자는 며칠 동안 성철이 집 앞을 서성였지만 빈 집만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죠. 그때부터 미자는 성철이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오성건설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회사가 자신의 고향 동네를 철거하는 일을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퇴근길에 미자는 동네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혼잣말했습니다. 옛날엔 33번이 서던 자리였어요. 성철이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말을 더듬을까요? 미자는 문득 그 오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인회관 앞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미자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오성건설 대표 오성철, 강남 신사옥 준공식 참석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미자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성? 철이라고요? 화면 속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눈빛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특히 살짝 처진 눈꼬리와 도톰한 입술이 미자의 기억을 자극했어요. 미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바보 오빠가 건설회사 대표가 됐다는 건가요?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동네를 철거하려는 그 회사의 말이에요?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오성건설이 서울 곳곳에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 지역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성철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미자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성철이 오빠가 맞다면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동네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골목에서 연탄 나르다 손 새까매지던 오빠 구두 한 짝 잃어버리고 울던 미자에게 말더듬이로 괜찮다고 해주던 오빠 가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오빠까지. 미자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성철이 오빠가 맞다면 내일 회사에서 만나게 될까요? 그때 오빠는 나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할까요? 미자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TF 첫 주민 설명의 날이었습니다. 동네 체육관엔 플라스틱 의자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50대에서 60대 주민들이 보상금이 말이 되냐, 전세 어디 가냐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미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안은 후덥지근했어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여기서 50년을 살았는데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며 울먹였고 아저씨 한 분은 보상금으로는 근처에 전세도 못 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 모두가 자신과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사랑의 기억이, 아이들 키우던 기억이, 부모님을 모시던 기억이 모두 이 동네에 스며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온다더라. 그 사람 오성철이라며 옛날 이 동네 출신이라던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성철이 오빠가 올까요? 체육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봤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경호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성철이 오빠였습니다. 분명히 성철이 오빠였어요. 키가 훌쩍 크고 어깨도 넓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어릴 적 그대로 조금 처진 눈꼬리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까지도요. 오성철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성건설 대표 오성철입니다. 그런데 미자는 그 한마디에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걸렸거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미자는 그 작은 멈춤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성철이는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 노후주택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의 말보다는 표정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성철이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요.
주민들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한 아저씨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언제 재개발 원한다고 했느냐. 보상금도 터무니없고 이주 대책도 없으면서 무슨 생활편의 향상이냐고요.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냐며요. 성철이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반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미자는 그 모습이 어릴 적 성철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화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 미자 안에서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보 오빠가 우리 동네를 없앤다고요?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크게 외쳐버렸어요. 체육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어요. 성철이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 보듯 했지만 곧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자라고 성철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자의 머릿속엔 철썩 내려앉는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골목에서 연탄 나르다 손 새까매지던 오빠 구두 한 짝 잃어버리고 울던 미자에게 말더듬이로 괜찮다고 해주던 오빠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빠는 대표였습니다. 이 동네를 철거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미자는 갑작스럽게 몰려온 감정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어떻게 그 다정하던 오빠가 우리 동네를 없애려고 할 수 있을까요? 성철이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주민들 사이를 조용히 헤치고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성철이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자에게 다가오곤 했거든요. 오빠라고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철이는 미자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야, 성철이가 다시 한번 불렀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자가 맞구나 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주민들은 이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집회가 갑자기 상봉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누군가 저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대표가 정말 이 동네 출신이 맞나 보다며 수군거렸어요. 미자는 성철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느냐는 서운함과 왜 하필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됐느냐는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성철이는 미자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부터 해야겠다고 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성철이 오빠가 맞다면 왜 우리 동네를 철거하려는 걸까요? 어릴 적 그렇게 동네를 사랑했던 오빠가 말이에요. 설명회는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성철이와 미자의 상봉이 워낙 극적이어서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미자는 체육관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 동네를 지키든 오빠의 진짜 속내를 밝혀내든 해보겠다고요. 그는 더 이상 그때의 오빠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미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미자는 TF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주민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상 기준, 이주 대책, 토지 소유 구조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류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민원이 나올 틈 자체를 없애려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남아 문서들을 뒤졌어요. 보통 재개발 사업이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 계획서는 모든 걸 미리 차단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보상금 책정부터 이주 일정까지 모든 게 주민들이 반박할 여지 없이 짜여져 있었어요. 이건 누가 짜고 치는 것 같은데요. 미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문서 함부로 보면 곤란해요. 돌아보니 성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어요. 어릴 적 성철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일할 때면 늘 소매를 걷어붙이던 모습 말이에요. 미자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어요. 대표님, 주민들 삶이 걸린 문제예요. 곤란한 건 주민들이죠. 성철이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동네 당신 집 아직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세 전전하다가 겨우 취업했어요. 근데요, 대표님은 그 동네 기억이나 해요? 성철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기억해요. 그래서 더 해야 해요. 더 해야 한다고요? 철거를요? 아니요. 정리해야 해요. 미자는 그 말이 더 섬뜩했습니다. 정리라니요? 동네를요? 사람을요? 성철이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마치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성철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오빠, 정말 우리 동네를 없애려는 거예요? 성철이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강남의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자야, 어떤 일들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철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심해요. 미자는 답답했습니다. 어릴 적 성철이도 이랬어요. 무언가 속마음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자가 더 궁금해하곤 했죠. 그날 밤 미자는 동네에서 오래된 문방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미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자야, 오랜만이네. 어머니는 잘 계시니? 네, 잘 계세요. 그런데 아주머니, 성철이 오빠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그 애 참 착했는데.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미자야, 성철이는 너 좋아했어. 근데 그의 엄마가 너희 집에 와서 난리쳤지. 난리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너 아버지가 성철이 아버지 죽인 사람이라고 했거든. 미자의 뒷목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아빠가요? 그때 동네에서 사고가 있었어. 공사장에서 말이야. 성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 아버지가 책임자였대.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믿지 않았어. 너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미자의 기억에도 남아 있었어요. 어릴 때 동네가 떠들썩했고 경찰차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으셨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 일 이후로 성철이 가족이 이사를 갔지. 성철이 엄마가 너희 가족 보기 싫어했거든. 그 애도 참 힘들었을 거야. 미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오성철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는 밥숟갈을 떨구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걸 왜 지금 와서 묻니?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사고가 있었어. 공사장에서 말이야. 미자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진실의 일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너 아빠는 억울했어. 근데 누군가 책임져야 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었지. 미자는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럼 성철이 오빠는 우리 가족을 원망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닐 거야. 성철이는 착한 애였어.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하지만 미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아버지를 잃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재개발 구역 중 노인회관과 교회 부지가 갑자기 설계에서 빠지고 대신 고급 오피스텔 동이 늘어났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특혜다, 뒤로 돈 받았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내부 회의에서 반발했어요. 이건 주민 합의 없이 변경될 수 없어요. 그때 TF 팀장인 중년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미자 씨 신입이 뭘 안다고 나서요? 대표 뜻이에요. 미자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대표 뜻이라니요? 성철이 오빠가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한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성철이가 미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자야, 다치지 마요. 다치지 말라고요? 대표님이 이렇게 하면서요? 성철이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어요. 이 판 너 생각보다 더러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철이는 대답 대신 미자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정말로요. 미자는 그 종이를 펼쳐봤어요. 거기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믿지 마세요. 누구든지. 성철이가 준 쪽지를 받은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믿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철이 오빠는 도대체 누구를 조심하라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길,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TF 사무실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미자는 성철이의 경고가 계속 신경 쓰여서 다시 한번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파일을 뒤지다 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토지 매입 관련 서류 중에 실제 소유주와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상금 책정 기준도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윤미자 씨, 이렇게 일찍 출근했네요. 네, 자료 정리하려고요. 팀장은 미자가 보고 있던 서류를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서류는 신입이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업무나 하세요. 하지만 이건 주민들 보상 관련 중요한 자료인데요.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미자 씨, 선을 넘지 마세요. 신입 주제에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요. 미자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왜 팀장은 그 서류를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미자는 성철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성철이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미자는 그곳에서 오늘 아침 발견한 내용들을 성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재개발 서류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토지 소유주 명의도 다르고 보상금도 너무 적게 책정돼 있고요. 성철이는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미자야, 그런 걸 자꾸 파다 보면 위험해져요. 위험하다니요? 뭐가 위험한 거예요? 성철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재개발 사업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개입돼 있어요. 누구요? 성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자만큼은 안전해야 해요. 미자는 답답했습니다. 성철이는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릴 적과 똑같았죠. 오빠, 그럼 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동네를 정말 없애고 싶어서요? 성철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성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자야, 때로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어줘요. 나는 우리 동네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성철이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자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팀장을 마주쳤습니다. 팀장은 동네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한정식 집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미자는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팀장과 함께 있던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류 봉투를 주고받으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때 팀장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은 걱정 마세요. 다 처리될 거예요. 보상금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그래야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황금알을 얻겠어요. 미자는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황금알이라니요? 주민들의 삶을 뭘로 생각하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대표도 우리 계획 모르죠? 그 사람은 단순해서 다행이에요. 그럼요. 착한 척하면서 실속은 우리가 다 챙기는 거죠. 미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팀장이 성철이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미자는 성철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급한 일이 생겼어요. 팀장이 이상해요. 성철이는 즉시 미자의 집 근처로 나왔어요. 둘은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미자는 오늘 목격한 일을 성철이에게 모두 말했어요. 성철이는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군요. 성철이가 중얼거렸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의심은 했었어요. 서류들이 너무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요. 보통은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엔 모든 게 미리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럼 오빠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철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성철이는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팀장의 비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내가 대표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가능할 거예요. 미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네를 지키고 성철이를 돕기 위해서라면 해볼 만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성철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팀장이 눈치채면 미자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미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동네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 말이에요. 다음 날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 내부자료 유출 의심이라는 말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미자는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자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접속이 되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그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미자 씨,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오세요.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인사팀장과 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팀장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미자 씨에 대해 심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재개발 관련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입니다.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어제 미자 씨 책상에서 이상한 USB가 발견됐거든요. 그때 인사팀 직원이 투명한 증거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안에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제 거 아니에요. 누가 제 책상에 넣어 놓은 거예요.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뺌하면 되는 줄 아세요? 보안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에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미자는 억울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이건 누명이에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성철이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팀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보안 위반 건으로 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성철이는 미자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팀장은 잠깐 굳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성철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보류하세요.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대표님,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인사팀장과 팀장이 물러나고 사무실에는 성철이와 미자만 남았습니다. 미자는 성철이에게 매달리듯 말했어요. 오빠, 저 진짜 아니에요. 성철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미자야, 내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빠져나가요. 다 잃어요. 미자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성철이 오빠도 나를 버리는 거구나. 오빠도 저 믿지 않는 거예요? 성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믿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대표잖아요. 대표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밤 늦게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철거 반대 주민 일명 중상, 동네 철거 현장에서 화재 발생, 방화 의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TV 화면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윤미자 씨 맞습니까? 어제 발생한 화재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실 분이에요. 미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나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죠? 저 그 현장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요.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을까 해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미자는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자신은 화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미자 씨, 최근에 재개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네, 좀 그랬어요. 혹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주민들 편이에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 바뀌시면 꼭 알려주세요.
미자는 경찰서를 나와서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뭔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는 USB 사건으로 의심받고 이제는 화재 사건까지 연루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때 성철이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미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자야, 괜찮아요? 경찰서 다녀왔어요. 누가 저를 신고한 것 같은데요. 성철이는 미자를 바라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말하면 너 더 위험해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너까지 표적이 돼요. 미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성철이 오빠가 자신을 밀어내려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빠,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성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해요. 더 이상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하지만 미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동네도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그날 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성철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나도 오빠를 보호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미자는 동네 교회 지하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어릴 적 여름성경학교 하던 곳이었어요. 낡은 성가대 의자에서 떨며 생각했습니다. 왜 성철이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정말 나를 버린 걸까요? 그때 교회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60대 할머니셨는데 미자를 어릴 적부터 알던 분이었습니다. 미자야, 이거 너한테 주라고 했어.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성철이가요? 응, 성철이가 말이야. 봉투 안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거 들으면 알 거야. 미자는 교회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 테이프를 돌렸어요. 지지직, 잡음 뒤로 어린 성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난 거 아니야. 누가 밀었어.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성철이 어머니로 추정되는 울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우리도 죽어. 미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성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였어요.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철이의 어린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엄마, 누가 아버지를 밀었어요? 성철이 어머니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건설회사 사람이야. 돈 때문에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말하면 안 돼. 우리도 위험해져. 미자는 테이프를 멈추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럼 우리 아빠가 누명을 쓴 거였구나.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고요. 바로 그때 성철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옛 버스 종점. 혼자 와요. 미자는 결심했어요. 도망만 치면 영원히 진실은 묻힐 거예요. 자기 인생도 동네도 그리고 성철이도 말이에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어 미자는 옛 버스 종점으로 향했어요. 겨울바람이 매서웠고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성철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자가 다가가자 성철이가 말했어요. 미자야, 나 너 지키려고 그랬어. 지키려고요? 제가 경찰에 끌려가는데도요? 내가 말하면 너 더 위험해져. 미자는 테이프를 꺼내 흔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아빠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요? 성철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팀장, 지금 TF 팀장.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밀었어. 왜요? 성철이는 숨을 몰아쉬며 고백했어요. 그 사람은 그때도 건설사 하청 먹고
돈 빼돌리다 걸릴 상황이었어. 아버지가 막으려 했고, 그래서 미자는 몸이 떨렸어요. 그럼 재개발은 복수예요? 성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아니야. 함정이야. 함정이요? 그 팀장이 이번 재개발로 옛날처럼 또 돈 빼돌려. 주민들 내쫓고 땅값 튀겨서. 그래서 대표님이 동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성철이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내가 다 뒤엎으려고 들어온 거야. 그 사람 잡으려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박수가 들렸습니다. 팀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감동이다. 동네 바보가 사람 됐네? 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 둘 너무 오래 얘기했어. 테이프? 그거 세상에 나오면 너희 둘 다 끝이야. 그는 뒤에서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조용히 끝냅시다. 주민도 신입도 테이프도. 미자는 눈물을 삼키며 외쳤어요. 당신이 우리 동네를 망쳤어. 우리 아빠 인생도. 팀장이 낄낄거렸어요. 너 아빠? 그 바보 같은 인간이 내 계획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애초에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성철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나 말 못하던 사람 맞아. 잠깐 멈칫했지만 이번엔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 안 쳐. 너 경찰, 기자 다 불러. 지금.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 찰나 팀장이 달려들었지만 성철이가 막아섰습니다. 둘의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성철이는 어릴 적과 달리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팀장을 밀어붙이며 맞서 싸웠어요. 몸싸움 끝에 팀장이 넘어졌고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튀어나왔어요. 화면에는 방화 지시가 적힌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어요. 미자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희 미쳤구나. 성철이가 팀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인 거 이제 다 밝혀질 거야. 경찰들이 도착했고 팀장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됐어요. 휴대폰에 남아있던 증거들과 미자가 가져온 테이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미자는 성철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성철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자야, 이제 시작이야. 뭐가요? 우리 동네 제대로 다시 만드는 거. 주민들과 함께. 미자는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어요. 성철이 오빠는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그 오빠였던 거예요. 하늘에는 별이 떴고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미자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팀장은 체포되고 방화 및 과거 사고 은폐 정황까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건설업계 비리와 10년 전 은폐된 살인사건이 동시에 드러났거든요. 재개발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책들이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공공임대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노인회관과 교회는 보존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미자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이번엔 지시받는 신입이 아니라 주민 소통 담당으로 일하게 됐어요. 성철이가 새로 만든 부서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성철이가 미자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미자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무엇의 시작이요? 우리가 어릴 적 꿈꿨던 동네 만들기. 기억나요? 미자가 그림 그리면서 말했었잖아. 할머니들도 젊은 사람들도 함께 사는 동네 만들고 싶다고. 미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성철이 오빠가 자신의 어린 시절 꿈까지 기억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주민들 의견도 다르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요. 성철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미자가 필요한 거야. 주민들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재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미자는 바빠졌어요. 주민 설명회를 다시 열고 개별 상담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주민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방구 아주머니는 미자를 보며 반가워하셨습니다. 미자야, 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줘서 고마워. 성철이도 정말 달라졌구나.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말도 못하고 소심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성철이 오빠가 정말 성장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재개발 자체를 반대했고 다른 건설사에서는 5성 건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자는 성철이와 함께 동네를 둘러보며 이야기했어요. 오빠, 정말 힘들지 않아요? 사방에서 압박 들어오는데. 성철이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이 나무 기억나요? 네,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죠. 그때 미자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어. 나도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지. 미자는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성철이 오빠가 말은 못했지만 계속 옆에 있어줬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처럼 지금도 그래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거죠. 성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야, 나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 때문에요? 어릴 때 미자가 말했었잖아. 성철이 오빠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쁜 일 당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미자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아이들이 성철이를 놀릴 때마다 자신이 화를 내며 말했던 것들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쁜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미자가 지켜주고 싶어 했던 그 오빠가 되려고요. 미자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성철이 오빠가 자신의 말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다니요. 오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이 나요. 둘은 잠시 말없이 느티나무를 바라봤어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자야, 나한테 화내지 않아요? 그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화요? 왜 화를 내요? 나 때문에 누명도 쓰고 경찰서도 가고.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도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철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미자가 나를 이해해줘서. 그날 저녁 미자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놀라시면서도 안도하셨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였구나. 네, 엄마. 이제 아빠 누명도 벗겨졌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성철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애썼다고. 미자는 어머니의 말을 성철이에게 전했어요. 성철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동안 마음 아프셨을 텐데. 새로운 재개발 계획의 첫 삽을 뜨는 날이 다가왔어요. 주민들과 건설사 그리고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성철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동네의 시작 말입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어릴 적 그 말더듬이던 오빠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주민들도 박수를 쳤어요. 예전처럼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라 희망을 품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성철이가 첫 삽을 뜬 후 미자에게 삽을 건넸어요. 미자야, 함께해요. 미자는 삽을 받아들고 땅을 팠어요. 그 순간 어릴 적 꿈꿨던 따뜻한 동네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후 동네는 완전히 옛날 그대로로 남지는 못했지만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남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집들은 새롭게 단장됐지만 골목길의 정취는 그대로 살렸어요.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다 밀어버리는 게 개발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지킬 건 지켜야지. 노인회관은 보존되어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변신했어요. 교회도 그대로 남아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미자는 회사에서 주민 소통 담당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신입이 아니라 팀장이 됐어요. 성철이가 만든 새로운 부서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미자도 함께 승진한 거였습니다. 어느 해질 무렵 미자는 평상 앞에서 성철이와 마주했어요. 성철이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자야, 이제 말 안 더듬네요. 성철이가 웃었어요. 더듬어요. 근데 숨기지 않아요. 미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 오빠가 바보라서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세상이 바보라고 불러도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던 마음을 좋아했던 거야.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동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성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진 건 건물 몇 채고. 잠깐 숨을 고르고 그가 미자를 똑바로 봤어요. 남는 건 사람 마음이에요. 멀리서 동네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달렸어요. 어릴 적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미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를 느꼈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는 젊은 가족들이 이사를 왔고 기존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할머니들은 평상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문방구 아주머니도 새 건물 1층에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예전보다 깔끔해졌지만 여전히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미자야, 성철이가 잘했어. 진짜 어른이 됐구나. 어떤 면에서요? 예전엔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게 진짜 어른이지. 미자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성철이 오빠는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성철이가 미자에게 제안했어요. 미자야, 우리 다른 동네도 도와줄까요? 다른 동네요? 여기처럼 재개발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들 많아요. 우리가 배운 걸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자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재개발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들을 찾아다니며 상담해주고 주민들과 건설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몇 달 후 한 동네에서 성공적으로 재개발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민들이 직접 미자와 성철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성철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말했어요. 미자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빠. 정말 뿌듯해요. 어느 겨울날 미자는 옛 버스 종점을 지나다가 멈춰 섰어요.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비였어요. 성철이도 옆에 와서 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도 여기 계시죠? 네, 그리고 미자 아버지도요.
두 사람은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바라셨던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동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날 밤 미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기뻐. 성철이 오빠랑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성철이도 너 만나서 행복할 거야. 어릴 때부터 너만 따랐잖니. 그리고 마침내 봄이 왔어요. 느티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동네 곳곳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어요. 미자는 성철이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 바보 오빠가 우리 동네를 없앤 게 아니라 우리 동네를 지켜내려고 스스로 악역이 되려 했던 거였구나. 성철이가 물었어요. 미자야, 후회하지 않아요? 이 일 시작한 거.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우리 동네도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요. 성철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미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평상 위에는 따뜻한 보온병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온기처럼 말이에요. 미자는 그 보온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한 동네가 됐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미자와 성철이는 여전히 그 평상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됐고 미래의 희망은 밝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